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또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사전 미팅이 있었죠. EMA랑 있었는데, 일단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사를 뭐 누구나 다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아무 무슨 그런 뭐 의견이 좀 안 맞다든지, 뭔가 뭐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없이, 예, 뭐 성공리에 뭐 일단은 사전 미팅을 마쳤다. 뭐 사전 미팅을 성공리에 마친다는 의미는 어떠한 이제 그런 뭐 잘못된 포인트 같은 것을 뭐 지적당한 것이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그 기사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집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그 임상용 배치와 상용화 배치 간의 동등성, 분석, 기준. 아유, 길다. 그죠? 이게 동등한지를 나타내는 분석법을 그 해석하는 그 기준. 예, 그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 부정적 의견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제 보완을 완료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사전 미팅에서도 분명히 EMA에서도 또 이게 EMA 쪽에서도 두 번째잖아요. 같은 어떤 약을 두고 지금 두 번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전 미팅 때 그 자료들을 좀 더 뭐 아주 면밀하게 보지는 않았겠 사전 미팅이기 때문에 면밀하진 않겠지만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을 두고 사전 미팅을 가졌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사전 미팅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제 뭐 승인이 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100%가 아니라 그냥 200%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00% 돼야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이거는 승인이 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이라는 그런 측면, 우리가 재무제표, 경영, 이런 어떤 숫자, 넘버,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뭔가 우리가 뭐 대박이 났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그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됐다 해가지고 나중에 왜 이거 됐는데 왜 주가 안 튀어? 대박 안 나? 왜 안 날라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만약에 날라가면 좋은 거지만 날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장에서는 너희가 지금 이제 이거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그 쟁쟁한 그 제약사들과 선두주자인 이제 많은 그 제약사들과 경쟁해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렇기에 이제 너무 이제 좀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이게 승인된다 해도 그 가치가 그렇게 옛날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 됐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영향력이 다르다.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근데 대신에 그렇게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 시장에 나왔는데 뭐 영업 잘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또 뭐 경기 침체, 경기 침체나 이런 거 불경기 이런 게 덮치면서 사람들이 가격 싼 걸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만든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로 조금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뭐 점유율이 올랐다. 이런 어떤 이런 결과가 있다면은 그것은 시장도 부정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뭐 승인을 뭐 내년 초에 보고 있으니까 뭐 승인이 되고 뭐 미리 자기네들이 생산을 미리 올해 말부터 해놓고 내년에 이제 뭐 마케팅 그 각 유럽이면 유럽 뭐 이게 유럽 어디에도 이제 뭐 마케팅 하는 그 전문적인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랑 미리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놓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놔도 이게 결과치가 나오려면 그래도 내년 뭐 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조금 상반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제가 뭐라고 상징적인 그냥 의미. 아, 우리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일종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제약사다. 예, 그런 그리고 이런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가 만들 능력과 인력과 뭔가 재원이나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되는 회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회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슈팅을 우리가 원래 원하지만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세력들이 들어와서 막 장난치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로 이렇게 흘러간다 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닌가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사전 미팅이 성공리에 마쳤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잠깐 요동은 쳤지만 그걸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외주예요, 소외주. 사람들의 어떤 관심 밖에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건 아니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수급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급들조차 대기하고 있는 수급들조차도 하면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선적으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줘야 돼요. 우리가 뭐 우리 그냥 좀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전 국민 대비해서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은 주가가 멋지게 나와줘야 나머지 전 국민에 해당되는 그 나머지 관심을 전혀 두고 있지 않던 사람들 눈에도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 종목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인기 검색 종목에 또 탑10 안에 또 들면은 거기에 또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럽고 하다 보면 또 불나방처럼 또 뛰어드는 개미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한 개미들 때문에 또 주가가 또 오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호재가 조금 아리까리한 이런 호재들은 주가를 쫙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 단순하게 세력과 주포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주포는 세력에서 세력이 곧 주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주가를 좀 주도적으로 이게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 예. 그게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어떤 투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인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력이라는 것은 그냥 주가를 조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이 세력이고 주포라는 것은 그냥 될 회사 같으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주가 상승의 어떤 좀 주력인 어떤 그런 수급처 그런 것들을 이제 주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호재 뉴스가 그렇게 뭔가 확신을 우리가 주기에는 부족하다. 왜? 이미 너무나도 신뢰를 많이 잃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뒤에 뭐 휴미라, 아바스틴, 뭐 췌장암 신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이번에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그냥 팔고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팔고 나간 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만약에 안 됐다 하면은 또 주가가 또 하락을 할 거고, 그 하락한 가격에 또 팔고 나간다고 그럼 손실이 너무 큰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팔고 나오는 것은 그냥 손절 치고 나오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데브 시스터즈에 대한 제가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초반에 좀 반짝 상승하고 좀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예, 주가가 안 좋고 제가 한 2년 가지고 있었나? 뭐 1년 반 가지고 있었나? 그 주가가 물타기 하다 이 회사는 게임을 뭔가 개발할 능력이 좀 상당히 부족한 회사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손절 치고 나왔습니다. 큰 손해를 크게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손절을 치고 나왔어요. 제가 손절 치고 나서 한 5년인가 6년 제 손절 친 가격에 거의 최저가 제 손절 친 가격에 거의 몇 분의 몇이지 한 6분의 1? 8분의 1? 그 정도까지 바닥을 쳤어요, 완전히. 그 7년이나, 제가 팔고 나간 그 이후에 5, 6년 동안에 그 정도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바닥을 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뛰었어요.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제 저가가 4, 5,000원 하던 게 20만 원인가? 20몇만 원까지 올랐어요. 몇 배가 올랐어요? 50배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정말 그냥 단순한 게임이에요. 러닝 게임이에요. 그냥 달리면서 아이템 먹고 아이템 먹으면 부스터 쓸 수 있고 그렇게 단순한 게임이에요. 근데 그 단순한 게임이 출시됐다 사전 예약자가 몇 명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기사가 막 쏟아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회사가 하루아침에 50배가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00% 이제 작전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저는 손절친 5, 6년 전에 손절치고 만약에 제가 3만 원에 내가 손절 쳤다. 3만 원이 5년 뒤에 4,000원이 된 거야. 예? 거의 8분의 1 토막으로 났잖아요. 그리고 이 바닥을 찍고 난 한 1년 뒤에 이게 20만 원이 됐다. 이게 과연 저는 손절 친 게 6년 전에 손절 친 게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만약에 안 돼가지고 부정적 의견을 또 받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손절 치고 나갔다. 손절 치고 나간 뒤에 이게 몇 년 뒤에 2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주가가 또 몇 배 올랐습니다. 제가 과연 손절을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팔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있고 또 다른 많은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회사가 탄탄하고 매출도 일어나고 영업이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주구장창 떨어지는 종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종목 하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같은 기간 대비 만약에 70% 떨어졌다. 예, 마이너스 70%다. 다른 종목은 보니까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55% 정도 된다. 물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걸 내가 그 시점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부정적 의견이 나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회사 이상하다, 이제 못 믿겠다,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두 번을 해가지고 이걸 실패할 수 있느냐. 예? 약도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이것은 좀 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팔고 나왔어요. 팔 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그런 종목에 다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넣은 종목에 내가 과거에 내가 샀다가 그냥 똑같이 두드려 맞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만 바뀐 거예요. 종목만. 물론 그 다른 종목에 대한 또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손절을 치고 난 그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긴 시간 대부 시스터즈를 제가 그때 손실을 치고 나온 그 뒤로 5, 6년 동안 바닥을 치고 다시 그 바닥 친 데서 50배 오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50배를 먹을 좀 그에 비할 정도의 그건 아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저점 기준에 50배란 얘기지. 예? 그 최저점에 잡아가지고 50배로 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장기간 7년 동안 내려가지고 주가가 막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그 뒤에 10분의 1 토막이 난 기준에 어떤 50배가 올랐다. 이런 결론을 이미 다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점에는 언제 얘가 뭐 10배를 오를지 5배를 오를지 그것도 언제 오를지 5년 뒤에 오를지 10년 뒤에 오를지 3년 뒤에 오를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내가 손절 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절 치고 나서 오를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서 손절을 못 치게 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손절을 친다면은 제가 얘 회사를 잘못 봤구나. 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당연히 제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손실 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고 회사를 잘못 보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이번에도 부정적 의견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요 100%가 아니라 200% 그냥 승인돼야 돼. 그냥 승인되는 거고 승인돼야만 되고, 이거는 바보예요. 이거는 이거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똥멍충이에요. 똥멍충이 그냥. 똥멍충이, 만약에 이게 안 됐다. 똥멍충이 같은 인간들한테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췌장암 신약을 진짜 만들고 다음 휴미라, 아바스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그래, 첫 번째는 너희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고, 그리고 첫 번째 또 도전이고, 첫 번째 어떤 그 EMA 그 절차를 본 것이고,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 조금 그런 실수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폭이 조금 있다 치면, 똑같은 걸 다시 하는데, 약도 문제 없다는데, 임상용 배치와 상용화 배치 간의 그 동등성을 분석하는 그 기준, 그걸 가지고 이걸 리젝을 먹고 부정적 의견을 또 받는다? 이건 완전 똥멍충이죠. 똥멍충이한테는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배수진을 제가 치고 있고, 예, 안 되면 그냥 이 회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으로는 100%가 아니라 200%, 300% 그냥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된다고 그냥 못 박아놓고 이건 가야 돼, 이번에는. 대도 본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으리라 좀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 9,500원, 여기 9,500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9,500원 좀 아래쪽에서 놀다가, 살짝 일단 9,500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제 바람은 뭐다? 일단 만원 위로 올라오자. 만원 위에서 놀자. 예, 뭐 슈팅은 바라지 않을게. 그냥 만원 위에서 좀 안전하게 우리 놀자. 이거 불안해 죽겠어. 9,500원은
내 아이가 절벽 끝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흙장난 치고 있고, 막, 모래 쌓기 하고, 나무까지 꺾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얘야, 이 절벽 끝에서 놀지 말고, 이 안쪽에 안전한 데 들어와서 놀아, 여기서. 이런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9,500원 위에서 노는 것은 좀 더 전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10,000원 위로 좀 와서 지금 상황에서 10,000원 가는 거 이거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 요 상승만 되면은 10,000원 위에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좀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떠나시는 개미분들 있는 거 저도 알고 떠나시는 개미들이 있다면 또 들어오는 개미들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뭐 많이든 적게든 손바뀜이 조금씩 일어나고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예, 왜? 이거 바이오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국 주식이다 보니까 이 또 업체 관계자가 또 미리 지인들이나 여러 사람한테 미리 또 올릴 수도 있겠죠. 지금 분위기 좋다. 뭐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뭔가를 소스를 흘릴 수도 있는 것이 한국 주식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는 거예요. 예. 뭐 신호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랐을 때는 뭐야 이래 될 정도로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기분은 좋은데 예? 왜 오른 거지?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이 좀 바이오 종목의 좀 특성이다. 예.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 아니면 도인 게 바이오다. 하지만 대박 나는 경우보다는 쪽박 차는 그런 업체들이 훨씬 많은 게 또 바이오예요. 예, 그만큼 바이오는 어렵습니다. 예, 아무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래도 좀 그 네임이 있는 어떤 애널리스트나 뭐 그런 분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이오는 아무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얻을 것보다 이걸 분석했다가 바이오 종목을 분석했다가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훨씬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네임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 전문가들은 절대 이런 종목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을 원하거든. 안전적인 거.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세력의 어떤 부탁으로 인해서 하는 거지 절대 평범한 그 분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매도 매수 자체를 조금 자제를 좀 하시길 바라고 예?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는 어쨌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도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관망하는 좀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좀 평단이 높다 보니까 좀 평단이 좀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 여기서 보수적이게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얘기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제 영상을 뭐 정주행하지 않고 띄엄띄엄 보고 또 이렇게 좀 악담을 하고 저를 비판하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댓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제 영상을 보지 않았던 분들이 많아요. 사실 봐도 대충 보고 그냥 정주행 안 하고 그냥 대충 봤으니까 의견을 제대로 못 들은 거지. 그리고 아니면 특정 영상 하나만 봤다든지, 아니면 그냥 썸네일만 보고 그냥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물론 다 무시 때리죠. 그런 분들의 댓글은 무시 때리고 뭐 기분 나쁘면 그분들은 그냥 예, 강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가 뭐 정치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분석한 내용이 저는 이래서 저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말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냐? 너 틀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제 의견을 똑바로 듣고 그에 대한 비판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죠. 당연히.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잘못하면 잘못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분석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거짓말은 안 한다. 한 말은 했다 그러고 안 한 말은 안 했다 그런다. 제가 그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댓글을 다실 때도 비판을 하시든 응원을 하시든 조금 그런 좀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좀 비판을 해주시면 영상에도 좀 참고를 할 것이고 분석에도 참고를 할 것이고 할 건데 그냥 맹목적인 그냥 애새끼 마냥 그냥 철없는 그런 이제 좀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누가 봐도 그거는 그냥 무시 때릴 만한 그리고 혹은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왜냐면 쓸데없는 거니까 쓸데없는 댓글이기 때문에 뭐 저나 우리 구독자분들에도 하등 뭐 도움될 글이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지니까 예, 그런 것은 차단시킬 수도 있다. 아직까지 뭐 신고하고 차단시키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인 뭐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비난하고 뭐 인신공격하고 예? 뭐 비난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뭐 오늘 소폭 좀 올랐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거래량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예?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12시가 넘었는데 거래량이 8,100주예요. 이게 소외주. 예.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조금 다소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게 이번에 제 의견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예? 기다리면 어느 날 갑자기 예, 빵 터집니다. 그리고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 제가 진짜 안 되면 매도를 치겠다라는 배수치까지 치면서 제가 200% 300% 진짜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는 된다고 그냥 못 박아 놓고 가야 된다. 이번에는 그래야 된다. 처음에는 100% 된다고 승인이 된다고 못 받고 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예, 이번에는 진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말한 것처럼 완벽해야 된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같은 거 가지고 두 번째고 근데 똑같은 문제로 그 문제를 보완했다고 해놓고 그게 똑같은 문제로 부정의견이 나온다. 이거는 뭐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는 200% 300% 이제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이 정도 말했으면 채널 건 거 아닙니까? 그냥 저도 저대로 손실은 손실대로 다 나고 그래도 열심히 제가 유튜브 영상 찍고 올리고 이게 일주일에 3번 올리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뭐 장비장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잠기네. 갑자기 채널을 걸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목이 확 메이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지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제가 들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별거 없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나름 편집하고 쓸데없는 부분 잘라내고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업로딩 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려요. 업로딩이 또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못 살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인터넷이 빠르다는 나라인데 이것조차도 답답해. 나중에 몰라 자기가 장비장구를 좀 갖추면 이게 좀 빨라지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열악한
어떤 유튜브 제작 환경 속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3번을 올리려고 쉬는 날이 없는 한은 빨간 날이 없는 한은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상만 올립니까? 그 영상 제작하는 시간 말고도 또 주식 종목을 또 분석하고 제가 지금은 발등에 불 떨어진 종목이 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리비안이다 보니까 제가 이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하고 구독자분들이 따로 분석해 달라는 거 없으면 이 두 종목 그리고 거시경제 가끔씩 부동산 요 정도만 얘기를 하지 제가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은 그 종목들도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리비안도 분석을 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그래도 공들이고 있는 채널을 없앤다는 것은 저한테도 엄청난 지난 몇 년간의 어떤 공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뭐 모든 걸 이 유튜브로서는 뭐 채널 걸었다 하면 뭐 모든 걸 다 건 거 아니냐. 이번에 퍼세틴 바이오 시밀러는 그냥 200~300% 무조건 된다. 이거 무조건 되는 거다. 아마 시장도 알 것이다. 예, 알게 모르게 저희들도 이번에는 된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되어도 당장 뭔가 큰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 췌장암 신약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췌장암 신약은 이거는 완전히 뭐 잭팟이지. 대박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 있나? 어쨌든 이건 완전히 그냥 인생 역전이에요. 이게 됐다 하면 그냥 우리는 다 인생 역전이라. 다른 얘기다. 췌장암 그 항암 신약은 아예 다른 얘기고 일단은 우리는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제일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무튼 정말 진짜 이번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 1종은 일단은 하나 가지고 가야죠. 돈이 되든 안 되든. 예? 그래야 뭐 로직스도 공장 돌릴 일단은 기본 약이 있잖아요. 얘들 저가에 팔든 뭐 중가에 팔든 뭐 고가에 팔든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고 약이라는 것 자체는 생산 원가는 엄청 낮거든요. 예, 생산 원가는 굉장히 낮은 것이 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로직스도 어쨌든 이번에 된다고 보고 내년을 로직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부터 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생산이 뭐 일단 박도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발표가 나기 전부터 일단은 생산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로직스는 올해 말부터 아마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직스 얘기도 잠깐 하자면 로직스에 대한 얘기를 따로 왜 분석을 안 하냐라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배를 탄 업체고 같은 그룹이고 제가 주력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파마다 보니까 제가 파마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면 아시잖아. 좀 더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좀 덜 오르고 좀 더 오르고의 차이지 그냥 차트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다만 호재 같은 것이 누가 주체냐 간접적인 이제 수혜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오르고 덜 오르고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예,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달리 볼 리는 없다. 서로 이익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로직스가 뭐 영업해서 만약에 CDM 뭐 수주 물량을 받아오면 예? 자기네들이 다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또 수익을 또 파마랑 나눠야 되고 마찬가지로 파마도 뭐 얘네들이 뭐 약 개발해 가지고 하면은 최우선적으로 뭐 딴 데다가 뭐 위탁 생산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로직스에다가 위탁 생산 시키고 또 이익 배분을 또 뭐 자기들끼리 몇 대 몇으로 또 나누기를 했고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익 공유기 때문에 같이 간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로직스를 조금 주체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 듣고 싶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따로 더 로직스를 조금 준비해서 왜냐면 로직스는 평소에 안 보거든요. 평소에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분석 좀 더 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제가 로직스 분석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마 분석이 곧 로직스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서 이렇게 쭈쭈쭈쭈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허세템 바이오 시밀러 무조건 200%, 300% 무조건 이번에는 된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무조건 된다. 안 되면 나는 이거 채널 뭐 내가 안 닫아도 뭐 구독자분들 다 떠나겠지. 예, 채널 문 닫고 그냥 나 손절 치고 저도 나갈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절대로 되는 것이다. 반드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차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손실폭을 줄였다. 그리고 그 생산이나 이런 것이나 뭐 이런 거 시장의 어떤 가이던스를 상회했다. 이런 걸로 잠시 15달러 여기를 터치를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았어요. 저는 이 조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지금 미국의 어떤 지금 뭐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되니 안 되냐 하면서 조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우 나스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영향을 받을 때 당연히 나스닥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리비안처럼 스타트업, 아직 뭔가 그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타격이 좀 있지 않겠나.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15달러 아래에 지금 13.54달러로 지금 마감을 했어요. 예. 장막판에 뭐 나스닥이 조금 전체적으로 다 오르면서 리비안도 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좀 2%, 3% 나다가 막판에 이제 좀 양전을 하면서 일단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은 제가 계속해서 뭐 강조하지만은 결국에 살아남을 스타트업,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 한 업체가 될 것이고, 리비안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전기차 이제 전용 뭔가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미국 회사는. 나머지 뭐 루시드, 리콜라, 뭐 스텔라티스인가? 뭐 하여튼 이런 기업들 다 망해요. 리비안이 망했는데 저거들이 뭔데? 뭐 돈이 있나? 뭐 생산이 되나? 뭐 공장이 크나? 안 돼요. 물론 지금 리비안에서는 지금 이제 자기들도 어떤 생산량을 좀 더 늘리고 뭔가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뭔가 많이 팔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좀 보편적인 어떤 제품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머지 지금 R1S하고 R1T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옛날로 뭐 치면은 이제 뭐 GM으로 치면 GM 쉐보레가 있고 좀 고가 브랜드인 캐딜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R1S, R1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캐딜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옵션, 플래그십. 그러니까 리비안 회사에서는 최고 사양의 그 차종이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넘사벽으로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근데 테슬라처럼 뭐 모델 3 같은 그런 이제 보편적인 소형 전기차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R2 플랫폼 이제 거의 개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예, 시간도 필요하고 좀 조지아 공장 그 부분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분명히 걸리겠지만 분명히 리비안은 숫자로 자기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옛날 과거 동부 하이텍 지금 리비안 지금 투자하는 기분이 어떠냐면 동부 하이텍에 제가 투자했던 것이랑 비슷해요. 동부 하이텍을 제가 잘 들어보시면 제가 동부 하이텍 지금의 DB 하이텍이죠. 동부 하이텍이 한 8,000원이던 시절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이 최저 3,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3,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계속 물타기를 했죠. 그래서 평단이 4,000원대로 맞춰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뭐 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흑자 14년 동안 적자를 내던 기업이 14년 내가 들어가던 시점이 뭐냐면 14년 적자를 내던 그 끄트머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흑자를 내기 전에, 흑자 전환하기 전에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직전 연도에 들어간 거지. 근데 흑자 전환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막 완전 만 몇천 원,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 나중에 이제 막 코로나 때 막 8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들어올 때가 리비안 들어올 때가 얼마였습니까? 30달러? 뭐 20 몇 달러, 30달러? 그 정도에 들어온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14달러, 지금 13달러 하니까 거의 절반 떨어졌잖아요. 제일 처음에 딱 진입했을 때 시점으로 따지면. 아까 동부 하이텍도 8,000원대 들어와서 3,000 얼마까지 떨어졌다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리비안을 계속 물타기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적자, 지금 리비안도 계속 적자 중이고, 뭐 자기들 일단은 내부적으로 예상하건대 내년에 24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예? 영업이익이 이제 손실을 줄이고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진짜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똑같은 거예요. DB 하이텍처럼.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건 그냥 망고 제 그냥 느낌적인 그냥 제 느낌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참고만 하시고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15달러 요 아래에서 일단 하시고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수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달러 대금이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이제 또 달러 대금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일부를 또 이번에 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가 사기 전까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못된 생각이죠. 정말 못된 생각이지만 어쨌든 저는 싸게 많이 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15달러 아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되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자체적으로 리비안이 모터도 자체적으로 만들라 하고 지금 리비안에서 지금 그 한국의 모 업체에다가 또 배터리 또 테스트를 또 주문을 했답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막 개발한 배터리를 이제 상용화하기 전에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그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지금 리비안이 배터리를 내재화 그걸 하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대한 제가 좀 회의적인 제가 분석을 앞전에 내놓은 이유도 그런 이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구독자분들 중에 자꾸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 돈 그대로 빼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더 잘 될 것 같다. 그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그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분석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정답이다, 누가 100% 맞다, 이거 없어요. 모든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 다만,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우리나라 업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를 적당히 반영을 해야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냥 농담 좀 보태면 100배, 200배의 가치를 담겨져 있는 게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의 주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매력적인 지점에 없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계속 붙들고 있고 리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안도 지금 얘네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과 노하우와 공장과 이런 자기들도 처음에 할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게 더 빨라지겠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지겠고 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산량을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테슬라가 그 시행착오를 겪던 시절과는 다르다. 많이 다르다. 이미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스타트가 일단은 출발이 다른 거예요. 테슬라랑 출발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테슬라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혹은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이미 막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너무 좋은가? 회사가 좋지만 아무리 회사 좋아도 주가가 너무너무너무 좋으면은 그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비안 빨리 우리 한국에 빨리 뭐 상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미국 지금 내수 물량도 못 쳐내고 있는데 지금 그죠? 언제 우리 한국에 리비안 SUV가 들어올지 좀 진짜 들어오면 진짜 사야겠죠. 당연히 사야 되겠죠. 제가. 네. 아무튼 정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리비안 쉽지 않은 시간이고 경기 침체다 뭐 한도 부채 뭐 협상이 결렬이니 뭐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대반격이 곧 시작이 되니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용돌이 속에도 기회가 있고 우리가 포지셔닝만 잘 잡고 리스크 관리만 잘 하면 끝내는 좋은 수익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너무 또 일주일 열심히 사셨으니까 또 이번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요즘 날씨가 많이 구려요. 부산은 진짜 비가 막 왔다가 안 오면 또 덥다가 막 후덥지근했다가 막 날씨가 그렇게 막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디에든 다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주말도 가족분들 그리고 연인분들과 아주 힐링되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